늘 첫 시작은 930 투자전략실입니다. 오늘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과는 반도체 얘기를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종합 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K반도체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여러모로 최근에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애증의 섹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했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반도체의 지원책이 조금이나마 반도체 섹터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요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이제 발표가 된 K반도체 지원책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어저께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 평택 P공장에 가서 이제 그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뭐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하겠다. 그래서 K 반도체 벨트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돼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력 시장 기술 확보를 해서 반도체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해서 반도체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이 크게 돼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그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이 이제 과연 세액공제는 이제 특별금융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지난달 말서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좀 집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세제 지원 관련돼서 이제 핵심 전략 기술이라는 부분을 이제 새로 신설을 해서 R&D나 시설 투자 관련돼서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성장 원천 기술이다라고 하면 2에서 30% 정도의 이제 R&D 비용을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요. 이거를 30에서 40% 정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뭐 최고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뭐 기존보다 한 1-20%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투자 관련돼서도 뭐 기존에 뭐 조금 있었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이라고 해서 대기업은 3%, 뭐 중소기업은 뭐 12%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6%, 16%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관련된 그 지원 부분입니다. 그 반도체 이제 설비 관련돼서 특별 자금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업계에서는 2조 정도의 그 자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건 1조 플러스 알파 규모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이제 계속 지원될 예정이니까요. 뭐 이쪽 관련 쪽으로도 뭐 지금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지원책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주셨고 전일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장기간에 걸쳐 호황이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보고 대회에서 밝혔는데 전체적인 지원 내용에서 더 들어가서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또 어떤 투자를 진행을 네. 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 투자 계획에서 뭐 한 38조 원 가량 더 투자한 금액으로 이제 네, 지원을 얘기죠. 투자를 나서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51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원래 기존에 이제 133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였었는데 어저께 발표한 이제 171조로 네. 이제 38조를 이제 증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 내용이네요. 먼저 좀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2년까지 이제 지금 뭐 P3 라인 관련돼서 지금 가동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뭐 5나노나 그다음에 이제 14나노 D램을 이제 양산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에 지금 뭐 1, 2, 3 라인만 있는데 4, 5, 6 라인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그런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나온 걸로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도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이제 2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파운드리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교적 좀 낮은데요. 현재 그래서 그 8인치 그 와이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월 이제 8만 5천 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이걸 17만 장 정도로 이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투자는 뭐 상당한 의미가 큰가요? 네. 어때요? 아직까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CIS 쪽 그 이제 제품에 관련된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 쪽으로 아마 지금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DB 하이텍이 13만 장 정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13만 장보다 더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30년까지 지금 뭐 2000 청주 공장에 이제 11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용인 크러스트가 지금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20조를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300조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이닉스가 작년 말에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이수를 했습니다. 관련 비용이 한 9조 정도 이제 들어간다 보니까 과연 이 자금열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한 K 반도체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고 네.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하루 전날이죠. 미국 정부와 뭐 삼성전자, TSMC,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이 반도체와 관련된 회의를 또 2차적으로 진행을 네.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모멘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 시점에서 보면 원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주가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기술주가 빠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빠진 측면이 있지만 그 밸류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D램 가격이 계속 뭐 지금 4달러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거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는 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순히 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다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센티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네. 그만큼 낙폭이 과대했었던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측에서는 미국 내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전이 드디어 좀 나올까요, 네, 대표님? 뭐 이번엔 네.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차피 뭐 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냥 뭐 두리뭉실 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좀 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 기존에 나왔었던 얘기가 뭐 확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오스틴 공장 관련된 부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투자할 것인가가 뭐 시장에 조금 관심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이 반도체가 애증의 섹터가 될 정도로 최근에 주가 낙폭이 또 상당히 깊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비메모리형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또 높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대내외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테스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스트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와이퍼 상에서 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이제 각 칩마다 패키지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두 사업을 다 영유를 하지만 특히 이제 와이퍼 상에 그 검사 장비를 좀 더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상 이제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적인 이제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련 검사 장비도 그거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CIS라고 그러죠. 이제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 뭐 AP 관련된 그런 이제 테스트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뭐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 뭐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40% 정도 증가를 해서 1,300억 정도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300억으로 해서 전년보다 한 26%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나 그다음에 이제 CIS 생산량이 뭐 최근에 올해부터 좀 더 확대될 그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나와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매출이 뭐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CIS용 이제 신규 장비를 이제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그 이후서부터는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증가가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스나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일까요? 네, 별점 5개입니다. 많이 주셨네요. 네. 일단 뭐 반도체주들은 다 지금 저가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투자하시는데 뭐 큰 부담 없는 가격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도 5개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 차트 볼 수 있을까요, 테스나? 네. 뭐 최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었던 만큼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일단은 좀 저가 매력이 충분한 시점이다라고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보시는 것 같고 그 중에 테스나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작년 이제 말 정도에 이제 33,000원이었다가 이제 그 올 초까지 많이 올랐었죠. 59,7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2배 정도 한 2달 동안 올랐다가 그다음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이제 4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3월달 저점이 이제 4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가 이번에도 또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보다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돼서 악재가 나올 상황은 아니고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은 상황에서 뭐 지금 가격대 정도 되면 일단 투자의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는 가격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저점 42,000원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5개 주셨으니까 이 종목이 최애 탑픽 종목인가요? 아니면은 뭐 탑픽은 더 있을까요? 탑픽은 이 종목이 탑픽인 거고요. 네, 제가 갖고 온 거는 진짜 이거는 조금 길게 좀 보시면 괜찮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종목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또 골라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가전이나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하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CU 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전이나 전기 제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까지 해서 일단 그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버브 같은 경우 이제 400여 제품의 이제 가전 제품에 지금 MCU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이제 가전용 MCU 점유율이 한 6%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세계 이제 4위권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리모컨 많이 쓰시죠? 그 리모컨에 들어가는 MCU 점유율이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품은 대부분 이제 어버브의 그 MCU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게 그 핸드폰 같은데 터치 스크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MCU 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서 그 매출도 뭐 꾸준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계속 MCU 칩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최근 이제 소형화되면서 이제 무선
그 이어폰용 그 센서를 지금 개발해서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갤럭시 갤럭시 버즈의 지금 이어폰이죠. 네. 무선 이어폰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전자파 음재 흡수 센서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실적 비교적 좋았습니다. 매출 한 1,441억을 해서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76억을 해서 한 2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 쪽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근데 가전제품의 최근 이제 그 생산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MCU 칩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에 그 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최근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매출의 부분에서는 뭐 올해는 비교적 작년 이후로도 쭉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그 반도체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원체 이제 MCU 관련돼서 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렇죠. 네. 일단 좀 몰려져 있죠. 그러니까 몇 개, 이제 5개 반도체 회사가 전체 시장의 한 80% 넘게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뭐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가져올 수는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완성차 관련돼서 이제 아다스 그러니까 MCU 칩을 지금 개발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 중에 뭐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몇 점? 어버브는 네. 4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가 빠졌네요. 네. 테스나에 비해서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네. 그 일단 뭐 어버브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다 보니까 팹리스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정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한 달 동안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어보브도?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좋았었던 게 뭐 반도체 주가 1월 달에 제일 좋았었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네. 이제 쭉 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급등을 했었던 게 자동차 그 반도체 그 이제 진출 관련돼서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가격대가 뭐 16,000원 정도 되니까 뭐 크게 뭐 매수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저희가 어보브 반도체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임순재 대표님이 직접 골라오신 종목이 네. 남아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좀 반도체 안에 좀 생뚱맞다라고 보시는 분도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RFHIC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5G 통신 장비주로 많이들 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오늘 소개를 하는 거면은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의 이제 기지국 관련된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력 이제 증폭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걸로 만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갖고 왔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질화칼륨 반도체라는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화칼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해서요.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하면 이제 실리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리콘의 단점을 보강하는 그런 이제 차세대 그 반도체 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AN 그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 국내에서 뭐 여러 뭐 군데에서 이제 지금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RFHIC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이퍼 생산은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웨이퍼를 수입해 와서 그 이후서부터 제품 공정을 다 만드는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만드는 게 이제 통신용 RF 칩하고 통신용 전력 증폭기를 이제 많이 대부분 이제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전력 반도체도 이제 추후로 이제 시장을 진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가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뭐 전기차,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SI 반도체에 비해서
만약 이제 그 질화 칼륨 그 반도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효율이 한 20-30%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좀 이게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뭐 아직은 뭐 작은데 뭐 2026년 정도만 돼도 한 11억 달러 정도 이제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연 7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그 진화 칼륨 나트륨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씩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핸드폰 충전기 보통 많이 네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이제 충전기가 좀 컸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작아지고 있거든요. 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라칼륨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좀 부진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5G 쪽에 묶여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5G 기지국 설치가 좀 부진해지면서 이제 실적은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건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5G 쪽에 이제 기지국이 조금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나 인도, 뭐 일본 이쪽에 이제 5G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G 그 시스템을 수주하면서 같이 이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나왔었던 정부의 이제 차세대 반도체 소재 육성 관련해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GAN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그 정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쪽이 이제 레이더 관련돼서 지금 소재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이제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 이제 국산화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총괄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뭐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더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그다음에 위성 통신용 장비로도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향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한 880억 정도 이제 증자 물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400억 정도가 GAN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 관련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 투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 기술 확보도 가능하고 매출에도 상당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RFHIC, GAN 전력 반도체 이 분야에서 어떤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5G 쪽에서는 올해 이제 미국향 5G 기지국 장비 쪽에서 얼마나 또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도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다섯 개인가요? 네, 5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RFHIC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차트가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뭐 그 작년 뭐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그 보면 계속 박스권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월 14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아까 하락한 이유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5G 기지국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이제 35,000원이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35,00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가격은 회사 그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실적이나 이제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구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가격대는 진짜 4만 5,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5,000원대 되면 뭐 좀 그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42,500원보다는 뭐 좀 더 그러니까 증자 발표 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손절은 조금 박하게 했습니다. 32,000원을 만약 깨고 내려가면 네.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좀 변동성을 염두에서까지 손절 가격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RFHI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테스나였습니다. 오늘 별점 5개 주셨고요. 어버버 반도체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RFHIC 반도체와 5G 모멘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면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가격 32,000원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